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6차 심리라 드디어 6번째 수업에 들어왔는데요. 자, 사랑과 법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얘기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혼인 그리고 이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가 생기면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생기는가 요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모랑 자녀 간에 생기는 법률 관계를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특히요 친권하고 상속인데 역시나 우리 교과서는요 선생님 자꾸 요즘 따라 디스를 하고 있는데 정치 파트뿐만 아니라 법 파트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 부분도 시험 준비하시는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험 범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함께 선생님 PDF로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뭔가 설레고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혼인이 발생했을 때, 이혼이 발생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법률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상속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 계산 문제 반드시 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선생님하고 오늘 예시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얘기를 좀 잘못한 게 있어서 팩트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었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선생님이 성년의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2배속으로 보셨다면 얘기 드렸습니다. 1.5배속으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성년의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경우였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법이 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로 민법에서만 성년으로만 간주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법이 개정된 걸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우리 최근 들어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만 18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이 공직선거법 부분은요 이제 만 18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지우셔면 됩니다. 알겠죠? 지우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만 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년의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빠뜨릴 뻔했는데 이걸 알려주신 2학년 2반의 태윤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있죠.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라는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 자녀가 생기면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법률 관계가 생기는가?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몇 쪽이냐면요 우리 130쪽인데 이 130쪽 특히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은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은 친자관계가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뭔가? 정말 친자식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인데요, 보통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친자 관계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친생자. 친생자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의 부부이거나 혼인 외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뒤에 양자, 친양자는 양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양이 들어갔다는 건 출생이 아닌 사유, 입양으로 인해 생긴 친자관계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혼인 중의 자녀는 당연히 그 부모님의 밑에 들어가지만 혼인 외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 자, 이 경우는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또는 우리가 무슨 관계가 또 있냐? 사실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실혼이 뭐였습니까? 혼인신고 했다 안 했다? 의사는 있지만요,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 부모가, 상대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 여성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편인 남성이, 보통은 이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의 아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자, 이게 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인지라는 부분이 없는데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필요하다? 사실혼이거나 혼인 외의 관계, 네, 결혼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혼인 외의 출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지를 한 자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근데 이 인지를 선생님 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요, 자, 나를 인정해주세요라고 자녀가 재판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몇 년 뒤에 나타난 자식이 소송을 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은 혼인, 일단은 이제 그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생사가 될 수 있다고. 자, 두 번째입니다. 양자입니다. 양자는 입양을 해서 생긴 자녀인데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성립하려면 양부모랑 양자 모두 합의해야 됩니다. 일방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만 오케이 하면 합의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양부모와 양자 모두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 입양 시에는요, 그리고 또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양자를 드리게 되면 이 양자는 선생님이 양부라고 썼는데, 자, 양부의 친생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선생님 요건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그냥 이렇게 양부, 보통의 경우에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양아버지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입양을 했지만 이전에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부모님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친부모님이 있을 수 있겠고 양부모님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자, 양부모랑 성과분이 달라집니다. 왜냐? 옛날에 친부모님과의 관계도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놀림을 받거나 이런 약간 양자라는 게 좀 티가 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됐냐? 친양자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친양자 제도는 2005년에 도입이 됐어요. 민법에서. 자, 그런데 양자는 아까 전에 친생부모, 그러니까 친부모랑도 관계가 지속된댔는데, 친양자가 되는 순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친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친양자가 되는 순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두 부모님은 나의 가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법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에는 그럼 이제 새로운 양부모님의 이름, 성과 본을 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부모님의 혼인 중의 자녀로 간주합니다. 간주합니다. 자, 간주란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간주랑 추정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간주는 좀 깨지기 힘듭니다. 깨지려면은 법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재판을 해야 됩니다. 해야 없어지는 경우인데, 추정은
반대 증거만 있어도 네,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추정한다. 우리 공동재산, 부부 공동재산을 네, 자 뭐가 있었나요? 자, 부부가 같이 돈을 모았을 때 누구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공동의 것으로 추정 안 됐죠. 근데 선생님이 뭐랬어요? 이거 내가 계약서 내가 돈을 냈었네 라고 반증하는 증거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선생님 거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와이프하고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즉시 선생님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친자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는요, 서로 돌봐줘야 되는 부양의 요구가 있고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사망할 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친부모님 그리고 양부모님 모두 상속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친양자의 경우에는 이제 친부모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양부모만 상속 가능합니다. 자, 요거 선생님 혹시나 헷갈릴까봐 다시 얘기하면 재산이라고 써놓을게요. 요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친자 관계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친자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의무와 권리, 친권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1쪽입니다. 자, 친권입니다. 친권은요, 부모가 어떤 자녀한테? 미성년 자녀한테 가지는 권리랑 의무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요? 자, 선생님은 성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되는 순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의무가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많이 존중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친권자로서 이 친권을 가진 부모는 보통 부모님이 가져요. 자, 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거, 요거 어떤 거랑 관련이 있었어요? 법정 대리인과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키워주시거나 혼내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살지 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설날이나 이제 친척들한테 용돈을 받으면은 보통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내가 땡땡아 내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라면서 쓱 들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선생님 근데 그 이후로 그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씩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엄마 그때 그 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라면서 말을 회피하시는 어머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권리는 사실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을 했거나 사망을 하거나 실종을 했거나 이런 경우라면 다른 한쪽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혼할 때는 친권을 누가 행사할 건지 정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자, 근데 합의가 안 되면은 이걸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큰 대기업의 어느 여성 임원분이 남편과 헤어졌을 때 누가 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야 되는가로 꽤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가정법원이 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래 너가 친권을 행사하는 게 낫겠어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의무라고 요즘 의무의 성격이 강조됩니다. 근데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친권 그대로 그 사람한테 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줘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재산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던 거를 자녀 대신 이제 관리를 했는데 다 날렸어요. 아니면은 아동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자녀의 행복을 해치려고 할 때는 이 친권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 정지를 하거나 아예 영원히 없애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소를 어디에 살지 지정하거나 아니면 아동을 너무 심하게 폭행한다든지 징계란 이름으로, 그래서 특정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일부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친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데 당신 아이를 너무 때리고 있잖아. 이건 징계가 아니라 폭행이야. 그래서 당신 아이한테 이렇게 접근하지 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모가 되시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럴 수가 있다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에 130쪽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부분을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권리 능력인데요, 우리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어떤 능력이 자꾸 나오고 있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권리 능력, 이렇게 4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이게 무슨 능력인지 기억하시는 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 능력 앞에 무슨 능력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나 의무의 주인공,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언제 생기냐? 태어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사라집니다. 근데 언제 죽었다고 생각하는지가 선생님이 법과 사회를 배울 때부터 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뇌사설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확실한 걸 얘기해 드린다면 일반적으로는요, 숨이 멎고 심폐기능의 소실, 심장과 폐가 기능을 멈추는 이 시점이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민법에서 그러면 반대로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가? 민법에서는요, 태아가 살아서 어머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경우에 출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산된 경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출장을 나갔다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상황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누구한테 상속이 가냐라는 부분에서 아내와 뱃속의 태아까지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이 상속을 하더라도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자, 임산부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도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좀 안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 피해 보상 부분, 우리 손해배상이죠. 미안합니다. 손해배상 부분 봤을 때 후유증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우리 121쪽 그냥 호로록 지나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손해배상, 민법상 손해배상은 말이죠, 지금 당장의 손해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각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후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어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살아서 태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사산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오늘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 한 거는요 130쪽 하고 131쪽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132쪽 있죠.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가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만화로 그냥 후루룩 지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와 함께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안녕.